오, 아니 왜 못 피해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달려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공격성보다는 생존 본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키우기가 힘들어요. 얘가 이제 장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부리가 없죠. 부리가 없는 거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쪼으면은 애들이 죽거든요. 위에 부리는 짧게, 밑에 부리는 약간 길게, 그래야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손님들은 야생꽁하고 사육하는 꽁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꽁알을 주워다 부화시킨 게 이 고려꽁이에요. 얘네는 길들이기가 안 돼요? 순치가 안 돼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가서 부딪혀서 저도 많이 다치니까. 다른 곳에 하는 것처럼 납품받아서 하면 편한데 제가 신선도 때문에 농장하면서 하는 집도 저희 집밖에 없고. 신선도가 왜요? 꽁은 신선해야 냄새가 안 나요. 되도록이면 힘이 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작업하는 이유가 신선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꽁 삼합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온 이 코스 전체가 항제 보양 코스라고 건강 쪽으로 좋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코스를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안보에서 꽁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59 차봉호라고 합니다. 꽁 농장 운영하시는 분 치고는 피부가 너무 좋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택배 같은 거 뽑으시는 거예요? 사무실 겸 택배 작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꽁 농장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 언제부터 농장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 때부터 하시던 건데 여기서 한 40년? 저희 장모님이 꽁요리 기능보이사세요. 꽁요리 명인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저희 집 하나만 있어요. 사실은 장모님이 요리대회를 몇 번 나가셨는데 여러 번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뭐 다른 공간이 있구나. 여기서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농장에 가야 돼요. 농장은 이 근처에 있어요? 예, 금방 있습니다. 가까워요. 작업하기가 좀 편해야 되니까 동선이 좀 가까워야 저도 좋죠. 사장님은 그러면 하루 일과가 대략 어떻게 돼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면 3시 정도 되거든요. 꽁들이 날이 새면 움직이니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작업을 하죠. 이렇게 잡으면 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밤에 하는 거는 뭐든지 작업을 하다 보면 얘들 또 긴장을 하면은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멍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해요. 여기는 부지가 대략 몇 평인 거예요? 한 300평 정도 될 겁니다. 꽁이 한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산란철에 가까워서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1500수 정도 현재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갈 때, 작업할 때 꼭 안전모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제가 좀 머리라든가 얼굴 같은 걸 많이 다치거든요. 제가 실제로 콧대도 부러져 봤고. 저 친구들이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보다는 갑자기 막 밑에서 위로 튀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친 적이 많아요. 이제 안전모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할 때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꽁 사육은 닭 키우는 거랑 뭐 다른 점이 좀 있나요? 키우기가 힘들어요. 닭하고는 많이 달라요. 닭은 부화를 해서 성조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99%가 생존을 하지만, 꽁은 부화를 해서 성조까지 가는데 6개월 정도 키워야 되는데 한 60%에서 7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심하십시오. 애들이 보기는 저래도 되게 까칠합니다. 방금 겁을 주시고 조심하라고 하시면 가끔씩 와가지고 부딪힐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농장이 이게 문이 2개예요. 혹시 제가 또 실수로 밖에 걸 안 닫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래가지고 한 300마리 정도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럼 얘네는 한번 나가면 그냥 야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이 이제 야생꽁도 되고, 아니면 이제 먹이가 없으면 다시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리가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장기 중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앞에서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어디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이게 꽁들이 새처럼 유형으로 날지 않고 직선으로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폴대, 여기에 항상 이렇게 좀 서 있으셔야 돼요. 잘못하다 날라오면 그냥 와서 그대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폴대 뒤에 잠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쟤도 여기 들어오면 항상 이쪽으로 걸어다녀요. 안 그러면 다치거든요. 가끔 시골에 차에 번네트에 부딪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와서 받는 게 피하지 않고 와서 그냥 받아버려요. 이걸 이제 장기라고 그래요. 순놈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한 놈을 좀 잡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걸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다치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네. 오, 난리 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얘가 이제 장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부리가 없죠. 부리가 없는 거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쪼으면은 애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리는 짧게, 밑에 부리는 약간 길게, 그래야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이 부리를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부화해가지고 15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가 이래요.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사실 부화에서부터 성조까지 키우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암놈은 안 키우는 거예요? 암놈 까투리 3마리 잡아야 장기 1마리 양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리로 쓰는 거는 장기만 쓰고, 까투리는 저희가 이제 산란철 때 걔들은 따로 관리를 해요. 알을 받아야 또 다음에 산란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산란철이 4월에서 7월인데 보통 5월 한 중순부터 6월 말까지만 유정란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우와. 괜찮은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경계가 심한 거예요? 손님들은 야생꽁하고 사육하는 꽁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야생꽁알을 주워다 부화시킨 게 이 고래꽁이에요. 얘네는 길들이기가 안 돼요? 순치가 안 돼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꽁들은 저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사실. 우와. 우와. 너무 무서운데? 저희도 지금 안에 가끔씩 이걸 쓰고 들어가서 낮에도 가끔 체크하는 게, 혹시 다친 애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으면 빼내야 되는데 사실 빼내지를 못해요. 저 친구들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알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 4월에서 7월 사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만 유정란이 나와요. 나머지는 알은 낳지만 무정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잡을 때 잡는 요령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간에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몰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제가 잡으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몰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네. 오. 아니, 왜 못 피해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달려와요. 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공격성보다는 생존 본능이라고 봐야죠. 자기들은 놀래서 나를 뭐 잡으러 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날라서 막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체 이거를 어떻게 변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는데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꽁들이 이렇게 날르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이제는 뭐 다음 작업이 또 있는 거예요? 요 공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예약 손님들은 꽁 고급 작업을 해야 돼요. 신선도 때문에 그날 잡아서 쓰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희 식당이 꽁요리를 그만두면 꽁요리 명맥이 끊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약간 자부심이 있으시구나. 예, 음식이라는 게 요리도 중요하고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내 요리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자부심이란 이런 게 없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사실. 잠깐만 계세요. 여기 문을 닫아야 돼요. 아, 문을 닫아야 돼요? 네. 오. 아, 그 저기 있는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몰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공간으로 좀 몰아가지고 해야. 잠깐만 계세요. 이쪽으로 좀 피해 계세요. 엄청 빠르네요, 달리기가. 예, 그래서 애들이 나를 때 여기 보시면 도움닫기를 해요. 치면서 나르거든요. 전 작업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잡으시는 거예요? 예, 예. 완전히 사실은 이게 극한 직업입니다. 다른 곳에 하는 것처럼 납품받아서 하면 편한데, 저희가 신선도 때문에 농장하면서 하는 집도 저희 집밖에 없고. 신선도가 왜요? 꽁은 신선해야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이제 손님들이 뭐 새맛이 난다, 여러 가지 뭐 향이 난다 그러는데, 향이 나는 이유는 신선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관 잘못이라고 봐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이 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작업하는 이유가 신선도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남들이 작업을 안 해요. 장인어른은 혼자서 하셨고, 저도 저 혼자 하는 게 남한테 맡기면 그렇게 깨끗하게 작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아까 처음 뵀을 때는 되게 부잣집 대표님 같이 생기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맞고 요리하는 게 즐거웠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제 작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작업하러 갈 겁니다. 대표님, 저도 데려가세요. 예, 조심해서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장비는 좀 두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진짜 존경스러운데. 아니. 그럼 이렇게 꽝 잡고 도축하는 거는 처음에는 좀 못하시지 않았어요? 못했죠.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고, 네. 저도 무서워서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습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서 마스터까지 하는데 한 12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이게 잡는 거라든가 키우는 거라든가 요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일 배울 때 좀 어떤 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최고 힘든 게 작업하는 거예요. 새벽에 특히 겨울에는 영하 15도, 20도 이랬거든요. 물 작업을 해야 돼요. 손이 얼어가지고 안 잡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추우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해요. 재미없으면 절대 못해요. 딱 판매할 양만 그날그날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약으로만 운영되고 그런 거예요? 예약제도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신선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더 먼저 알거든요. 예약 손님의 10%만 꽁을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약 손님 플러스 10%? 예. 꽁을 이렇게 뭐 도축하거나 이런 거는 뭐 어디 작업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청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일반 뭐 대충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허가가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농장을 하니까 단 꽁 작업을 해서 요리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판매를 한다든지 그건 이런 불법이에요? 거는 불법이에요. 제가 판매를 하려면 제 꽁이라도 잡아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잡아와야 돼요. 근데 그 도축도 제가 직접 가서 보건증 보여드리고 그쪽에서 허가하에 입회하에 제가 작업을 다 해와요. 이쪽이 저희 작업장이에요. 예, 여기서 작업을 해요. 주로 도축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꽁은 닭처럼 털을 안 뽑아요. 가죽을 벗겨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손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손톱 보시면 손톱이 다 빠졌어요. 매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려가지고 잠 못 잘 때도 많아요. 꽁은 다 잡으신 거예요? 예, 이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V 작업해서 저녁에 이제 또 오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요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오다 보니까 근처에 꽁 식당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소안보에 꽁요리집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군데 정도 되고요. 향토 음식이 꽁요리예요. 대신 저희처럼 농장을 하면서 꽁 요리 단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하면서 도축된 꽁을 받아서 납품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신선한 꽁을 먹느냐 아니면 도축된 꽁을 받아서 하느냐. 그러면 식당이 어디예요? 식당은 여기입니다. 아, 작업하신 데 바로 앞이구나. 예. 너무 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동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이랑 농장은 전부 가족분들끼리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하고 직원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스카우트해 왔어요. 계속 그분들을 모시고 왔죠. 아, 일 잘하는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분들이 워낙 잘 도와주시니까 저는 이제 작업복이라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와야 돼요. 아, 이제 손님들 맞이하려면 예. 식당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예. 옷 다 갈아입으셨어요? 예, 다 갈아입었습니다. 여기는 그럼 뭐 꽁요리 전문점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은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40년째 딱 코스 요리 2가지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라 아, 그래서 지금 손님이 없는 편이구나. 손님들 이제 가시고 지금 마지막 손님들만 식사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저녁 손님 때문에. 아, 이쪽이 주방으로 연결돼 있나 보구나. 네, 신발 이거 쓰레기 신으시고. 저희 와이프예요. 전수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같이 일을 하는데 어머니 배를 이어서 전수하고 저는 농장 관리,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요리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인 요리 전문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쪽이 전문가고 없으면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 파트는 나눠져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명인이시라. 예, 명인이십니다. 이게 아까 잡은 거예요? 이게 꽁을 이제 가죽 벗긴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방이 거의 없죠. 지금 부위가 앞가슴살이라고 회로 나가는 부위예요. 아, 이게요? 예. 신선한 꽁은 당일날 잡은 건 회로 먹어요. 저희 집 오시는 손님들이 다 이 회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납품 받는 곳에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납품 받으면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회로 못 먹죠. 처음에 꽁 농장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꽁이 원래 선호도가 좋고 지방도 좋고 여러 가지 그냥 보양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생 알을 주어서 부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확보됐죠. 어때요? 지금 사위분이 저렇게 막 손질을 잘 하시는 거 보면 지금은 잘해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저보다도 잘해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저희 장모님이 손도 못 대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살 다 날아간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셨어요. 휘감으로다가 잘 떠야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자르면은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한테 다 배워서 하는 거니까 남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너무 좋죠. 예. 부위별로 육질도 다르기 때문에 다리살하고 가슴살하고 또 육질이 달라요. 다 부위별로 용도를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대다 막 섞어서 이 회를 뜨거나 막 살을 자르면 못 쓰게 돼요. 꽁을 새벽에 작업을 하면은 잡아가지고 바로 손님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숙성을 좀 시켜야 돼요. 이유가 꽁이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얼려요. 살균도 시킬 겸 손님한테 오실 때 바로 준비해서 나가는 거죠.
지금 써는 거 보니까 표면이나 이런 게 약간 참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 맛이 참치회 맛하고 비슷한데 참치회는 지방이 있잖아요. 네. 지방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는데 이 꽁은 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워낙 가늘어서 거짓말 조금 보태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섬유질이 가늘다 보니까 익히면 익힐수록 꽁은 질겨지는 성질이 있어요. 참치회, 연어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이랑은 좀 맛이 다르구나. 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방이었기 때문에 엄청 담백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이 해 때문에 오세요. 조선 그 실록에도 보면 신선한 꽁을 회로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 효과가 더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건강식으로 오시다 보니까 익히면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이 들어도 새벽에 잡아서 부드럽게,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게 이제 꽁 삼합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온 이 코스 전체가 항제 보양 코스라고, 저희 집 손님의 거의 한 50%가 전국에서 오시는데 생신잔치나 가족모임하러 많이 오세요. 이제 그분들이 부탁을 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먹을 건데 건강 쪽으로 좋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완도 전복은 제가 고향이 완도예요. 저희 형님이 직접 기른 걸 제가 공수받아서 하는데, 이 전복은 인류 호텔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3시간 동안 약한 불로 찐 거거든요. 소스도 직접 내장 소스로 만들어서 한 거고, 문어, 이 3가지가 조합이 잘 맞는 거는 영양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양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꼭 만두인데 가끔씩 손님들이 오시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 돼지고기 알러지 있는데 이 만두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실제로 꽁만두에 꽁고기를 안 넣어요. 90%가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이유가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대한민국 식품법이 함량의 10%만 들어가면 꽁만두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100% 꽁고기만 써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꽁만두에 꽁고기 100% 쓰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만두하고 이 꽁육수는 저희가 이북분들, 체질 개선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이 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상차림을 봤잖아요. 거의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데, 이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1인분에 69,000원. 근데 이게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집 오시는 손님들이 대접 잘 받고 요리 드시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죠. 약간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좋아하겠다. 예. 저희가 코스별로 나가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꽁 요리 드신 분이 처음 오신 분이 많아요. 생소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먹지 하고 걱정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냥 코스별로 설명을 다 드려요, 힘들어도. 꽁회는 일반인들이 다 드실 수 있지만, 가끔 오신 분 중에 이제 날 거 싫어하신 분이나 수술 환자나 암 환자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꽁은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살균한 것처럼 한 2-3번 저어서 드시면 그래도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 1억 2,900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코스다 보니까 어느 손님을 다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아요.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손님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재료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아요. 여기는 어차피 건강 보양식으로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끔 드시고 가게끔 해드려요. 그 뒤에 보니까 뭐 100년 가게 확인서는 뭐예요?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된 식당 중에 이제 대물림이라는 거 받아서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단 한 번도 받지 않아야 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100년 가게 받았다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너무 고급진 요리인 것 같은데, 저희 일상 속으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드셔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실 수 있을까요? 2분씩에서 3팀 정도 제가 지금 나온 이 항제 보양 코스로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주신다고요? 예, 무료로 드릴게요. 아니 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오시면 제대로 드셔야지 뭐. 괜찮으신 부담되시는 거 아니에요? 부담 안 됩니다. 어차피 저희 요리니까 제가 직접 대접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농장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죠. 그러면 고정 댓글에 시식권 신청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신청을 해서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신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당첨돼서 오시면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대표님한테도 그러면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사실은 이게 기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꽁 요리 드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집이 유명하긴 하지만 와서 막 즐기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을 내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다들 찾아오세요. 와 완전 진짜 참치 맛이 나는구나. 예. 만두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가서 보시죠. 이게 이제 꽁만두예요. 이거는 이제 메밀꽁만두, 이거는 일반 꽁만두. 이거 뭐 속재료 같은 거는 뭐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다 모든 걸 저희가 직접 다 한다고.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 또 레시피도 저희만의 레시피가 있다 보니까 힘이 들어도 직접 하고 있어요. 가끔 꽁만두에서 육즙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꽁만두는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육즙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일반 만두는 돼지고기니까 육즙이 나오는데. 그렇죠. 돼지고기하고 돈지가 들어가니까 육즙이 나오지만 꽁만두는 육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가끔 보면 육즙이 나온다는데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바로 쪄가지고 안에 봤을 때 수분 때문에 육즙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육즙이라는 건 없어요. 꽁만두는 그냥 꽁만두예요. 그냥 담백한 만두. 이 만두는 여기 와서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손님상에 요리로 나가는 거고, 또 제 밖에 이제 쇼핑몰에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요. 꽁으로 되게 다양한 걸 되게 만드시는구나. 예, 옛날부터 이제 요리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꽁만두 하면 만두 중에 최고 으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 꽁만두, 메밀 꽁만두예요. 이거는 이제 꽁육수인데 여기 보시면 암 환자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뭐 미역국, 버섯전골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드세요. 왜 이거를 많이 드세요? 암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맞고 나면 식욕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이걸 온육으로 먹으면 식욕이 땡긴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셔서 드시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도 전화가 온 적 있어요. 항암제 맞으신 분들이 의외로 식사를 잘 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뭘 먹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저희 집 꽁육수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직접 하신 거예요. 혹시 이런 꽁 농장이나 식당을 체인점으로 내달라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사실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려요. 왜요? 꽁은 범에만 알을 낳잖아요. 농장도 많지 않고 사실 저희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분들까지 체인점으로 내줄 꽁도 없고요. 저희도 이 정도 자리 잡기까지 40년이 걸렸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으셔야지 저희처럼 특별한 요리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인터뷰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손님이 오시나 보네요. 이제 저녁 예약 손님들 오실 때 됐죠. 오늘 인터뷰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하던 일이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하니까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아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표님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녀분에게도 물려줄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요리를 꽤 잘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해주고 싶죠. 명맥도 유지하고 싶고 또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낫죠. 여기가 대장군 전통식품이라고요. 엿하고 만두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영업을 멈춰요. 만두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처제가 만들어요. 진짜 가족이 다 붙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그냥 완전히 맡겨놔가지고 이쪽은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속이라든가 연 만들 때 와서 도와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운영은 처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세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고 꽁을 좀 알아주게끔 꽁이 이런 거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요즘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식당이라는 거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장사를 하시려면 최소 1년 잘 생각해 보시고 업종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해가지고 실패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시는 건데 성공해야지 실패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고생을 해준 배우자분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고향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제가 좀 힘들 때나 좀 어려울 때 옆에서 항상 저만 응원해 줬어요. 그게 너무 고맙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부부들이 식당하면서 싸운다잖아요. 엄청 싸우죠? 네, 저희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대장군 화이팅!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